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정유라가 7억의 빚을 졌답니다. 그리고 이걸 안 갚아가지고 지금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가 됐답니다. 야, 이거 지금 정유라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7억 원을 어떻게 빌릴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안 갚고 또 이렇게 검찰에 송치가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로. 이 7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를 잡혔는데요, 이 담보가 무슨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 담보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태블릿 PC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태블릿 PC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는데 이거를 취하기 위해서, 내지는 이거를 득하기 위해서, 내지는 또 이거를 득해서 폐기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담보로 잡은 게 아니냐. 글쎄, 그만큼 7억 원의 값이 나가나요? 태블릿 PC 하나가? 100만 원 밖에 200만 원 밖에 더 갑니까? 그러면 그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내용,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관심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누가 도대체가 태블릿 PC를 담보로 7억을 빌려줬을까요? 자,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정유라 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답니다. 자, 그럼 검찰에 넘겼다는 얘기는 혐의가 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정유라 씨는 말이죠, 2022년 11월부터 2024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약 6억 9,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유라 씨는 말이죠,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한 돈과, 그렇죠, 세금 내야 되니까, 또 어머니 최 씨의 변호사 선임비, 또 병원비가 필요하다면서 모친이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돈이 많은데 사면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 씨를 풀려나게 할 로비 자금을 만들지 못하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 돈을 좀 더 빌려달라. 한 번에 빌린 게 아닌가 봐요. 그 다음에 어머니 척추수술 등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후에도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추가로 계속 돈을 빌렸는가 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말이죠,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그 모친의 태블릿 PC를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넘겼답니다. 예, 이게 채권자들, 이거 보니까 여러 사람부터 돈을 빌린 것 같은데, 이 태블릿 PC는 말이죠, 지난해 1월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2022년 최 씨가 검찰을 상대로 태블릿 반환 소송을 냈었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12월 28일 날 대법원은 압수물 소유자인 최 씨에게 태블릿 PC를 돌려주라 라고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 2심이 다 확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난해 1월 돌려받았죠. 다시 말해서 검찰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걸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겨서 이 태블릿 PC를 돌려받았습니다. 자, 근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최서원 씨가 수감 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태블릿 PC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최서원 씨의 어떤 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최서원 씨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변희재 같은 경우는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작을 통해서 최순실 씨를 엮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태블릿 PC 이 조작설의 지금 하나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유라 씨가 그 태블릿 PC를 바로 검찰로부터 수령을 했다나요? 그 수령을 하고서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채권자들한테 지금 담보로 넘겼다는 겁니다. 자, 채권자들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태블릿 PC를 건네면서 모친인 최 씨가 5억 원 정도에 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5억 원 정도에 그거를 넘기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하지만 최서원 씨는 그에 대해서 다른 말을 했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처음 듣는 얘기다. 채권자들에게 친필 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년 동안 소송을 해서 받은 이 나라의 중요한 증거물이다. 작물이나 채권으로 넘겨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는 그거를 이제 엄마가 5억 원에 넘기라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담보로 넘겼는데, 엄마는 또 그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년이나 소송을 해서 받은 건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증거물인데
이걸 작물이나 채권으로 넘길 수가 없다라고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세원 씨의 변호인인 권영광 변호사도 최 씨는 태블릿 PC가 담보물이 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엄마 몰래 그러니까 정유라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넘겼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자들로서는 말이죠. 돈도 지금 빌려갈 때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담보마저도 사실은 지금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경찰의 수사를 거쳐서 검찰로 아마 지금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혐의가 인정된다는 얘기죠 지금. 자, 정유라 씨는 말이죠. 계속되는 경찰의 피고소인 소환에도 한 번만 응했다고 합니다. 경찰서 초반에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정 씨가 전에도 채권자에게 돈을 수시로 빌리고 갚는 등 금전적인 내역이 상당히 있었다. 빌리고 갚고 했다. 정 씨가 명확하게 상대를 속여서 돈을 빌려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건 맞지만 돈을 속여서 빌린 거냐? 거기에는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투고 있는데 이 변호사는 지금은 사임한 상태랍니다. 자, 중앙일보는 말이죠. 태블릿 PC를 담보로 넘긴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유라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과 관련해서 현재 정유라 씨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통화해서 개인 채무의 관계에 대해 답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정유라 씨가 7억 원을 빌리고 그것을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지금 수사를 거쳐서 검찰에 지금 송치가 된 상태다. 그리고 7억을 빌린 것은 아마 맞는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이 사기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담보물이죠. 근데 그 담보물을 두고 정유라 씨의 얘기와 지금 최세원 씨의 얘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최세원 씨는 정유라에게 그걸 담보로 빌리거나 또는 5억 원에 이렇게 넘기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정유라 씨는 아마 돈이 급해서 그걸 담보로 넘겼던가 본데 지금 최세원 씨는 이거를 지금 작물이나 채권자에게 이렇게 담보물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고 역사에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유라 지금 상속세라든지 세금도 갚아야 되고 어머니 병원비라든지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사실은 또 어떤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반복해서 추가로 돈을 빌리고 이것을 갚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태블릿 PC가 담보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담보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 태블릿 PC를 획득하고자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태블릿 PC를 가지면 무슨 정치적으로 내지는 어떤 다른 이유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 채권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채권자는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지 알고 돈 빌려주고 잡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잡았는지 그거는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